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오늘도 대여투쟁의 선봉자 장혜찬 최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아, 대여투쟁 진짜 해야 됩니다. 이재명 하는 짓을 보니까요. 정말 말도 못해요. 그 나라가 네. 북한 밑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 저희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예. 미국에서 야 이대로는 안 된다. 어. 이러면 안 된다. 예. 이제는 대놓고 정동영과 이재명을 패싱하면서 경고를 보내고 있거든요. 진짜 미국에서는요. 아마 이재명과 정동영을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는 빨갱이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네. 지금 이 진실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에서 네. 브레이크를 딱 걸지 않으면 진짜 대한민국의 운명이 네. 언론은 이런 걸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요. 보도 안 해요. 보도를 해도 끄트머리에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진실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낱낱이 분석해드리는 방송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뉴스 배송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러다가요, 우리 안보 불감증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냥 그러려니 또 핵 실험을 해도 그러려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진짜로 이러다가요. 안보 때문에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북한의 핵 정보가 차단되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도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네. 저 민주당 애들은 난리 났겠죠. 전광판 만들어서 네. 정보 차단된 1일, 야. 2일, 3일 막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전국으로.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렇죠. 당 대표실 옆에 전광판 갖다 놓고 대북 정보 차단 오늘 벌써 뭐 10며칠째다. 예. 20며칠째다. 아, 그렇죠.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새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진 건데 알고 보니까 이 정보 차단을요. 예. 워싱턴에서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요한 뉴스인데요. 북한의 정보 공유, 북한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정찰기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미국이랑 같이 공유를 하는데 미국에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는 거 이게 알고 보니까 워싱턴 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 예. DIA의 지시였습니다. DIA.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CIA처럼 예. 독립적인 정보기관에서 이걸 끄는 게 아니라 예. 미국 국방부 산하기구에서 야, 저 한국에 정보 주지 마. 정동영 저거 보니까 못 믿겠다. 아, 그렇죠. 우리가 주는 정보 북한한테 다 들어가겠다. 딱 끊었는데 미국 국방부가 나섰다는 것은 예. 워싱턴의 백악관,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재했을 사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방정보국 디펜스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DIA. 네. 예, 제 사법고시 안 넣은 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DIA에서 실제로 한국한테 보내지 말라고 먼저 워싱턴에서 얘기했다는 거는 트럼프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는 모를 일이에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한 미군에 있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우리한테 슬쩍 알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브런슨 사령관입니다. 네. 이분이 굉장한 강볼로 유명해요. 아, 원칙주의자이고. 그래요? 근데 이 브런슨 사령관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국 안보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경고를 물밑에서 계속 해왔대요. 아, 근데 그 경고를 듣고도 정동영은 나 몰라라. 아, 나는 북한 사랑해. 예, 나는 시진핑 사랑해. 예, 헛소리 하니까 그렇죠. 이 DIA가 정보를 끊었는데 DIA가 얼마나 중요한 기구냐. 북한의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걸 전 예. 세계에서 가장 먼저 파악한 곳이에요. 아, 이거군요. 그러니까 DIA가 정보를 끊어버리면 지금 우리의 정찰 자산과 정보 자산만으로는 북한의 새로운 핵시설에서 어떤 준비가 있는지 네. 어떤 동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동영 장관 발언 중에서 구성에 이 핵과 관련된 시설이 있다라고 했던 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정동영한테 시그널을 보냈고 합참한테도 시그널을 보냈고 그런 상황에서 정동영이 발설해 버렸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것들은 안 되겠다 하면서 정보를 끊었고 이 정보를 끊는 건 워싱턴 본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주한미군 사령관은 알잖아요. 예. 사전 언지를 줬대요. 지금 워싱턴이 심상치 않다. 정동영 이 발언 사과하고 예. 정동영은 경질하든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뉘앙스였겠죠. 그렇죠. 이 브런슨 사령관이 그래도 주한미군에 와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을 이 사람이 지키고 싶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전 언질마저도 무시하고 이재명이라는 작자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남들 다 아는 건데 무슨 소용이냐라면서 정동영을 두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브런슨 사령관도 소위 말해서 이건 선을 넘었다 싶어버린 거예요. 예.
최근에 인터뷰에서 진짜 무서운 말을 했어요. 아, 뭐라고 했습니까? 한 기자가 예. 외신 기자가 브런슨 사령관 음. 요새 뭔가 잠 못 들게 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브런슨 사령관이 준비되지 않은 일을 음. 졸속으로 추진하게 되면 음. 내가 밤잠을 못 들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아. 이 준비되지 않은 일이 이재명이 밀어붙이는 전작권 환수 전작권 환수. 이 부분을 언급했다고 언론들이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 밤잠을 못 들겠다. 졸속 추진이다라고 대놓고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9시 뉴스의 메인의 보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TV조선에서 막 때려줘야죠. 조선일보 뭐 일면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기사가 저 구석에 숨어 있는 걸 예. 우리가 발굴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중요한 기사를 외면하니까 국민들 다수가 안보 불감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실장은요, 이제서야 출구를 찾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출구가 뭐예요? 출구가 뭡니까? 정동영 자르는 게 출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재명이 정동영 잘못 없다고 두둔하고 있잖아요. 예. 위성락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정동영 안 자르면 이게 출구가 안 생긴다고요.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요. 통일부에서 이 통일백서를 만들었어요. 이재명 정부 최초로 통일백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통일을 부정하는 두 국가론, 그러니까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북한과 남한으로 돼 있다. 이 두 국가론을 명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이군요.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면 아무리 좌파 판사들이 있어도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탄핵당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예. 이걸 묵인했으면 이재명도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예.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반도 북쪽에 저 북조선이 반강제로 예. 점령해서 우리 정말 불쌍하고 죄 없는 북한 주민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약탈하고 착취하고 예. 굶어 죽게 만드는데 예. 이거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네 정상 국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김정은, 김여정이 계속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두 국가로 나아가자. 그렇죠.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그렇죠. 그거를 지금 통일백서에 적은 거예요. 야. 이거는 위헌으로 통일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로 쌓여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북한과 진짜로 교섭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패싱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버티고 있습니까? 지금 주한미군과 이 북한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버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거래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의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단순히 안보나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먹고 사는 경제 문제와도 직접 연결된 부분이라 예.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뉴스입니다. 그런데요, 이재명은요, 이번 이 5.18 관련해가지고 헌법에 5.18을 못 넣어서 안타깝다. 내란 세력 때문에 못 넣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헌법을 어기고 있고 예. 한반도가 우리 영토라는 당연한 헌법을 어기는 게 지금 민주당인데 그렇죠. 이재명이 임명한 통일부 장관인데 예. 있는 헌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 탈원을 합니까? 그거 다 자기 연임하는 거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데도 국민들은요, 이재명 프레임에, 그러니까 헌법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내란 세력이다. 이거에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언론도 그러니까. 놀아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왜 통일백서에서 헌법을 어기느냐? 그렇죠. 왜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짓밟느냐? 예. 이러고도 헌법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통일백서의 두 국가론, 이게 북한의 통일백서인지 대한민국의 통일백서인지 참 알 수가 근데 없네요.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김여정이가 예. 저 북한에 삐라 날린 놈들 처벌해라 하니까 맞아요. 민주당이 삐라 처벌법 만들었잖아요. 김여정법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도 김여정이가 우리는 적대적 두 국가론 간다 하니까 통일백서에 두 국가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뭐 김여정의 나라인지 대한민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민노총에 있는 간부들, 그중에 이 간첩들 다 척결해야 되고요. 청주 간첩단 잡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첩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21세기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요? 간첩이 널려 있어요. 지금 널려 있어요. 지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다 빼버려서 예. 경찰이 간첩을 못 잡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 적대적으로 갖고 있는데 간첩, 방공하는 이 국정원의 그것을 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그러니까 이제 너네 대놓고 활개 쳐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안 잡아. 예. 간첩들 많이 활동해. 이런 사인을 대놓고 준 거나 다름없죠. 과거에 문재인 때요. 예전에 술을 마시는데 뒤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난 빨갱이잖아. 야, 난 더 진성 빨갱이잖아. 야, 내가 더 빨갱이지. 이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막 하고 다녔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일들이 되는 벌어지고 일인데 있습니다. 통일부 정동영은 이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주민들 있잖아요. 네. 북한을 탈북했다는 건 뭡니까? 북한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탈출한 거죠. 탈출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북향민으로 부르자고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 탈자를 빼고 싶은 거예요. 탈출했다라는 말. 네. 이게 북한이 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은 사회주의 지상 낙원인데 네. 먹고 살 게 없고 한국 드라마 보면 총 맞아 죽으니까 예. 탈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상 낙원을 왜 탈출해? 아. 북한이 제일 빼고 싶은 표현이 이 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동영이 또 하명을 받아서 예. 오더를 받아서 예. 아 그냥 북한 출신의 고향인 사람들 북향민으로 바꿔줄게. 탈자 빼줄게. 살짝 빼주. 그런데 탈북민들은 목숨 걸고 탈출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의 그 탈출의 탈자를 빼면 안 돼요. 그렇죠. 정동영이 북향민으로 하자고 하니까 미국이 네. 바로 쌩까 버렸습니다. 아, 쌩깠군요. 미국 국무차관이요. 예. 우리는 탈북민으로 계속 부를 거야. 아. 이 표현을 유지한다는 건 미국은 이제 이재명과 정동영이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건 아, 쟤네들은 진짜 답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완전 패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미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는가 또 생각도 드는데 바로 얼마 전에 미중이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중 회담을 하면서부터 우리 일본 총리와 대화를 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미중 대화가 끝나자마자 일본이랑 먼저 대화를 했고 우리나라는요 구걸을 했어요. 제발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제발 전화 좀. 전화 한번 받아주세요. 제발 전화 네. 좀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과 미국이요. 북한의 비핵화를 하자. 그런 목표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보면 예. 대한민국 너네 완전 세댔어. 아, 너네 완전히 세됐어. 세댄 거죠. 네. 왜? 지금 이재명이랑 정동영이는 네. 북한 두 국가 인정해 준다는 게 그렇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깔고 가겠다는 건데 어. 정작 시진핑마저도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나니까 깨갱하면서 아 그치 한반도에 핵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이래버린 거예요. 우리가 시진핑의 속내를 믿을 순 없지만 예. 적어도 앞에서는 그래 비핵화 해야지 하는데 예. 우리가 정작 두 국가론 이러고 있으니까 예. 점점 대한민국만 소외되고 고립되고 외딴 왕따가 되어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 중국의 원칙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서 확인을 했다는 거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의 정동영, 이재명 뭐 하는 겁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이게 속된 말로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예.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 시진핑보다 못한 수준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시진핑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눈치 보면서 비핵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CC, 대만의 CC 아무것도 모르고 또 북한에다 퍼주기만 하려고 하고 미국이랑 반대 얘기하려고 하고 이란에 돈 주고 예. 돈 주고 미사일 맞고 맞고 아니 이재명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전라도 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예.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지역을 망라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 북한이 온다니까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북한 축구팀이 한국을 찾지 않습니까? 북한 여자 축구팀이 12년 만에 한국을 찾아서 국제 축구대회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뭐 3억을 준다. 3억을 왜 주냐? 응원비로 준다. 그럼 그 3억을 그 축구팀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축구 경기 하는데 예. 우리가 돈까지 주면서 북한 축구단을 왜 이렇게 신주단지처럼 떠받들어 모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 국민 세금이 3억만 나가냐? 예. 이 북한 축구단 오는데 예. 꽃길 까는데 수천만 원 썼답니다. 아니 무슨 결혼식입니까? 무슨 재벌 2세들 초호화 결혼식 할 때 꽃에 몇 천만 원 쓴다는 예. 이야기 들어봤는데 호텔에 꽃게 쓴다는 건 들어봤는데 지금 누가 이 북한 축구단을 반긴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러 갈 것 같으니까 수원시에서 예. 공무원이랑 통장들한테 강제로 북한 축구 경기 보러 가라고 동원령을 내렸대요.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무슨 우리가 북한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
아, 정말 축구 경기 보러 가고 싶은 사람들 알아서 표 사서 가겠죠. 가겠죠. 그런데 왜 가기 싫은 사람들한테 가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그래서 시 관계자는 뭐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다 들통났는데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장들도 가라 한대요. 통장들까지 가라. 동네 통장님들이 북한 축구 경기를 아니, 보러 왜 가야 돼요? 북한 축구, 축구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 봐야 됩니까? 이 축구를? 북한 축구단이요. 예. 우리가 꽃길을 수천만 원 깔아주면 뭐예요? 뭐 합니까? 공항에 들어오는데 예. 한마디도 안 하고 쌩하고 지나갔어요. 아, 그리고 매너가 없기로 유명해요. 아, 그래요? 축구 경기장에서 우리 선수들이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데 네. 다 무시해요. 그리고 엄청 파워를 많이 해서 우리 선수들 부상 있게 만들어요. 일부러. 네. 외국 선수 하나는 북한 축구단이랑 몸싸움하다가 실명 위기까지 왔어요. 아,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 민족이고 뭐고 너희끼리 하라고요. 너희끼리. 그러니까요. 정동영, 이재명이나 그 너희 민족 하라지. 왜 우리가 국민 세금 3억 줘가면서 수천만 원 꽃길 깔아주면서 이 노매너 비매너 덩어리인 사람들한테 강제로 공무원과 통장들 동원시켜가면서 축구 경기를 시켜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북한에서 이게 공항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평양 내고양 축구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어떤 시민단체이고 예. 이 시민단체들이 혹여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지 예. 밝힐 수가 없답니다. 아, 왜 못 밝힙니까? 만약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예. 그 세금 받는 시민단체가 어용단체처럼 막 북한 환영한다 했으면 예. 철저하게 국회에서 추적하고 세금 얼마나 지원했는지 다 뜯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대체 그리고 북한이 오는데 환영하는 이 시민단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누구인가?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임종석이요. 북한에 방송 이렇게 나오잖아요. TV에서. 그럼 그거를 저작권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럴 때입니까? 우리 북한한테 전쟁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한테는 돈도 안 주면서 북한에 저작권 보내는 임종석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다 진짜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이게 문제인데 예. 수령맞이 뭐 환영단 막 이 맞아요. 난리를 치면서 김정은 광화문에 막 미화하고 EBS에서 유시민 누나가 EBS 이사장이었잖아요. 김정은 캐릭터 만들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온갖 미친 짓이 있었어요. 지금도 김정은에 대한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풀이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북한과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지방선거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네. 만만치가 않아요. 뭐가 만만치가 않느냐? 바로 민주당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호남에서부터 예. 정청래 보기 싫다. 정청래 정말 저도 보기 싫어요. 일주일 만에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요? 10% 넘게. 아니, 호남이 자기들 텃밭 아닙니까? 근데도 정청래 보기 싫다고 떨어지면서 예. 지금 전북에 김관영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정청래가 공천준 민주당 이원택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가 예. 무소속한테 지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뭐하냐 똑바로 해라 난리가 났을 텐데 네. 언론이 이건 막 비중 있게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민주당의 내분, 예. 안티 정청래 예. 이런 게 훨씬 더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당입니다. 여당 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네. 이번 지방선거도 이거는 뭐 중간 선거라고 하기보다도 사실은 여당의 지지를 하게끔 만드는 선거라고 봐야 되는 맞아요. 그런 평가인데,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 옛날에 김병기 6개월 만에 나가리 됐죠. 그 아들 문제 때문에 나가리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그 언론이 이런 걸 보도 안 했죠. 그다음에 지금 여당 당대표가 이렇게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보다도 더 기사를 안 쓰고 있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야당입니다. 맞아요. 야당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은 자기들 이익대로 여권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조선일보 뭐 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만 까고 있어요. 이런 걸 후벼 파야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경북도지사 무소속이 나왔는데 예. 국힘보다 이긴다. 그러면 당장 3박 4일 국힘 두드려 패고 난리가 날 거예요. 종편 보세요. 근데 전북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그러면 정청래 뭐하냐부터 해서 난리를 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언론이라면?
어제 보니까 5.18 뭐 기념회 간다고 어쩐다 하는데 정청래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호남에서도 심상치 않아요. 예, 아니 그런 보도를 왜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뭐 장동혁 대표 맞는 거? 아 그거야 뭐 야당이니까 당연히 그런 일 계속 벌어졌었잖아요. 예전에 김무성이 물통도 맞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뉴스가 안 되는 거죠. 아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됩니까?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되지. 이 정청래가 지금 호남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뉴스가 돼야지. 이거는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과 방송이 역할을 못하니까 예. 종편 시청률이 1%대로 소위 말해 바닥을 기는 거고. 아니 어떤 프로그램은요 0%래 0%.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네. 저희 배승희의 뉴스 배송에서 전하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 네. 많이 퍼질 수 있게 함께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지금 부산 북갑에 이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맞아요. 네. 국민의힘 후보를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를 돕기는커녕 밑에서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대요. 단일화가 아니라 예. 무소속 한동훈이가 사퇴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 그렇죠. 아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냅두고 박민식이나 열심히 돕힌다 박민식을 그러면. 도와야죠. 그러니까 부산의 국회의원들 진짜 싹 다 물갈이 해야 된다. 이번에 하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성국인가요? 네.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동훈이 준 그 계보들 있잖아요.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산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1, 2, 3이 정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3위가 이제 한동훈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한동훈계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홍준표 시장을 욕하기 시작하면서 뭐 난리가 났던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한동훈한테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고 박민식한테 힘을 모아가지고 박민식 후보를 어떻게 하면은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한동훈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심각한 해당행위다. 해당행위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기억했다가 맞아요. 다음번에 그냥 경선이고 뭐고 그냥 다 컷오프 시켜버려야 된다. 제가 그리고 그 종편을 쭉 모니터해 보니까요. 부산의 그 박민식 대 하정우가 아니라 한동훈 대 하정우로 자꾸 몰아가고 있던데. 그러니까 언론과 종편이 만들어줘서 이렇게 띄워주는 건데 띄워주는 실제 건데. 투표해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네. 이번 국민의힘 박민식으로 손이 갈 겁니다. 음. 지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가 결집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대여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여투쟁을 안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네. 네, 여러분들 저희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대여투쟁의 선봉자 장희찬 최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